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1인 가구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식생활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로컬푸드 교육센터 품의 한선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따뜻한 나라를 동남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. 요즘 코로나로 한 몇 년간 사실 해외여행하기도 힘들었고 사실 국내에서도 여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조금 풀려서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워서 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보려고 합니다. 베트남 요리들 좋아하시죠? 베트남 요리집에 가면 베트남 국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많이 드시는데 오늘은 반새우를 준비를 했습니다. 베트남 요리는 쌀가루를 굉장히 많이 쓰죠. 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부분 쌀을 이용한 요리들을 하는데 이 쌀이 점도가 없어요. 점도가 없다 보니 쌀국수를 만들어도 쌀국수도 쫄깃한 맛은 거의 없거든요. 반새우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았는데 또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익숙해지면 또 집에서 굉장히 쉽게 즐길 수 있는 이국적인 맛이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앞에 보시는 재료들이 이제 반새우에 들어갈 재료들이에요. 제일 중요한 게 반새우 가루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. 여기에는 뭐 코코넛 밀크라든지 타피오카 전분이라든지 어항가루도 들어있어서 나중에 부치고 나면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지만 색깔이 달라져요. 요게 이제 그 가루고요. 그 안에 또 들어갈 것이 돼지고기, 돼지고기고 여기에는 지금 후춧가루, 설탕 조금 그리고 굴소스로 간을 해놓은 상태고요. 그리고 새우. 새우는 그 칵테일 새우를 사면 이게 익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익히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같이 볶아볼 거거든요. 그리고 중요한 거 숙주. 숙주는 우리 베트남 국수 이렇게 먹다 보면 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. 많이 안 익히고도 아삭하게 즐길 수 있는 숙주. 그리고 양파. 이따가 같이 먹게 될 오이와 또 이 상추 계통의 카이피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 가루는 1대2 분량으로 물을 넣어야 돼요. 가루가 1, 물이 2. 그래서 굉장히 묽게 해서 부쳐야 이걸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가루는 사실 점도가 없어. 그러니까 이 말랑말랑한 이런 게 덜해서 뚝뚝뚝뚝 끊어지거든요. 그래서 물로 해서 얇게 부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혹시 밀전병 부쳐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알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밀전병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얇게 부쳐서 하는 거거든요. 저는 아까 미리 반새우 가루를 물과 섞어놨어요. 1대2로. 이게 아까는 하얀 가루였는데 다른 거 안 넣고 물만 넣었는데 이렇게 노랗게 됐습니다. 이게 강황가루, 타메릭이라고 하는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. 자, 우선 볶을 거를 한번 먼저 볶아 볼게요. 아까 굴소스에 재워둔 돼지고기부터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. 이 돼지고기는 뭐 마음에 드시는 부위를 사용하시면 돼요. 뭐 삼겹살 부위가 좋다 그러면 삼겹살을 시켜도 되고 아니면 뭐 목살이라든지 뭐 앞다리살이라든지 다양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숙주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반새우 안에 그러니까 생으로 넣어도 괜찮기 때문에 양파는 굳이 익히지 않고 숙주와 이따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돼지고기와 새우만 먼저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고기는 충분히 다 익혀주셔야 돼요. 이따가 짧은 시간 동안 그 반새우 안에서 열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볶을 때 다 완전히 익혀주셔야 돼요.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그 다음에는 준비한 새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는 통으로, 그러니까 칵테일 새우 익힌 거니까 오래 익히지 않으셔도 돼요. 통으로 넣으셔도 되고, 얘가 너무 크다 싶으면 반 이렇게 잘라서 같이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다 익은 재료는 접시에 따로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
접시에 담아주시고, 자, 이번에는 반새우에 그 반죽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기름을 충분히 불러주셔서 얇게 붙이셔야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얇게 붙이다 보면 얘가 빨리 익거든요. 여러 번 이렇게 첨가하면 얘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넣으셔서 한 번 분량을 빨리 붙이는 게 방법이긴 합니다. 자, 네. 굉장히 묽으니까 팍 퍼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익혀주시고, 얘는 뒤집거나 하지 않아요. 이 상태로 익혀주시면 되거든요. 너무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약간 중에서 조금 강한 상태로 해서 익히시면 윗면이 이렇게 노릇노릇, 그러니까 노랗게 익어요. 조금만 더 익혀가지고 속에 넣을 재료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이 충분히 이렇게 둘러진 상태에서 구워져야 덜 찢어지거든요. 보시면서 살짝 기름을 넣어주시고, 반죽이 어느 정도 익으면 아까 준비해줬던 속재료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속재를 넣고 이렇게 딱 뒤집어주면 되거든요. 고기하고 새우 드시고 싶은 만큼 듬뿍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양파, 얇게 채 썰어 놓은 양파도 올려주시고, 그다음에 준비해 두신 숙주도 듬뿍 올려주시고, 숙주는 안 익어도 먹을 수 있거든요. 숙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듬뿍 넣으셔도 돼요. 그다음에 초록색이 없으니까 파를 미리 조금씩 썰어 놨다가 위에 파도 살짝 올려주시고,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뒤집어 옆으로 그리고 하겠습니다.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. 자, 이거를 뭐 다시 뒤집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. 이 상태로 조금 더 열을 가하셔서 안에 있는 양파와 숙주에 열이 조금 전달이 되도록 조금 더 놔주시면 돼요. 자꾸 건들면은 하니까.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 좀 놔주시고요. 접시에 놓고 같이 먹을 채소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상추같이 생긴 카이피라, 드실 때 요거를 같이 싸서 드시는 거거든요. 접시를 가져와서 접시에 올리고, 그리고 반달 모양으로 썰어 놓은 오이도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면은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숙주와 양파에도 열이 좀 전달이 됐어요.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면, 요게 이제 반새우라고 하는데, 이걸 잘라서 그 라이스 페이퍼 안에다가 싸서 드시기도 하고, 그대로 이제 이 야채하고 같이 해서 소스에 찍어 먹는데요. 소스는 저는 오늘 그냥 간편하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. 여러분들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스리라차 소스 아시죠? 동남아의 소스인데, 스리라차 소스와 월남쌈 소스예요. 요 두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잘라 주셔서 야채하고 같이 찍어 드시면 됩니다. 이 먹기가 좀 불편할 경우에는 라이스 페이퍼 그 안에다가 얘를 넣어서 이렇게 싸서 드셔도 괜찮습니다. 오늘 그 베트남으로 떠난 음식 여행 반새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